안녕하십니까. 1위의 경제뉴스입니다. 이 연말 배당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찬바람 불 때면 배당주, 금융주 10종목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이 10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배당주 관련 뉴스를 전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은행주가 관심을 받을 시기가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느 때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해 예치한 예금들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은행에서 예금금리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금융주 주가의 큰 폭의 반등보다는 제한적 반등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최근 이러한 금융 배당주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들이 이러한 배당주를 쌍끌이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행동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이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거래대금이 20조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 1평균 거래대금이 약 24조 원으로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 약 17% 이상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상장 종목 가격 제한폭이 400%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장 예정 종목이 워낙 많고 12월에는 외국인 등록제 폐지 예정으로 거래대금 관련 환경은 매우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일간 거래대금 분기 평균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분기 평균 거래대금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저희가 거래대금이 고점을 찍었던 21년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까지의 거래대금은 올라오고 있지 못하지만 그 이전에 거래대금 수준까지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에 이러한 금융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우측에 이러한 주요 대형 기업들이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주에 청약 예정인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보다 규모가 배 이상 큰 기업들이 이런 하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주들도 하반기 실적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은 좋은 결과를 맺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배당 금융주 10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최근 이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하진 않지만 이 주가는 3개월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고점까지 주가가 돌파하려고 이 모습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5개년도 배당금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은 거의 배당금을 매년 22년도를 제외하고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일반 은행에 비해서는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올해부터는 분기 배당도 실시를 해서
분기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분기 510원씩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동일한 배당금을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연말에는 약 1870원대의 배당금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배당 수익률은 약 5.94%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배당을 줄 수 있는 체력이 되냐? 그 체력이란 것은 실적입니다. 그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도 그리고 올해까지의 실적은 아주 우호적입니다. 다만 올해 매출은 살짝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23년도 추정 매출액은 존재하지 않아 상반기 매출액에 곱하기 2를 하여서 추정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는 고마진 상품을 많이 판매하였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비용 통제를 아주 잘 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KB금융도 향후 이 전 고점까지는 최소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최근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도 주가가 약 3개월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앞서 보여드린 KB금융보다는 주가가 좀 약하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5개년도 배당금 추이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선 이 배당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도 올해 분기 배당을 실시하여 매 분기 525원이 배당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로 갔을 경우에는 연말에 596원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연 기준으로는 5.71%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분기 비슷한 배당금이 주어지다 보니 신한지주는 올해 배당락이 크게 발생할 것 같지 않아 아주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2월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신한지주는 올해 잘 버텨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보시면은 신한지주는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한 성장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24, 3에서 놀던 이러한 외형이 현재 올해에는 30조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조 후반대를 이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앞에 매출액은 40조, 영업이익은 7조 원대, 당기순이익은 5조 원대로 된다면은 이 신한주주의 가치는 더 높이 평가가 될 것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한주주도 23년도 추정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반기 매출액에 곱하기 2를 추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똑같이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고도 두 달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 달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배당금 추이를 보면은 하나금융지주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서는 꾸준히 배당금이 우상향하였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일반 은행의 2배가 넘는 약 7%의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올해 분기 배당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매 분기 600원의 분기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비춰봐서 연말에는 1,700원의 배당금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약
0.13%의 배당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 최근 5개년도 그리고 올해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큰 역성장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21년도에는 약간 매출액이 주춤하긴 했지만 그에 비해 21년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올랐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충분히 이 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몇 년 내에 신규 상장 기업으로서 2018년도에 대한 이 배당금과 이러한 매출액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만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거래량이 큰 증가 없이 2개월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다른 금융지주사에 비해 배당금이 적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타 은행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배당금이 되겠는데요. 추세도 이 코로나 때를 빼고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기 배당을 실시하였는데요. 2분기 때 180원의 배당금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배당금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4분기에는 919원의 배당 수익률 7.39%의 우수한 배당금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연간으로 볼 경우에는 1099원의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 8.73%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개년도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금융지주와 동일하게 21년도에 매출이 잠깐 주춤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측면에서는 똑같이 오히려 전년 대비 늘어난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살짝 실적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쌓아온 이익이나 체력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지난해 수준의 배당금과 비슷한 배당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최근 쌍바닥을 형성한 후에 두 달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히 우상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먼저 바닥을 치더라도 바로 가지 않고 한 번 더 이 바닥을 치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도 이번에 동일한 패턴을 보여줄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는데요. 이전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도 배당금 추이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국금융지주는 배당금이 조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20년도는 우상향 추세의 배당금을 보여줬으나 그리고 21년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이 금융시장 활성화에 따라 실적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배당금이 높게 주어지었지만 22년도에는 그러한 효과가 많이 떨어져 배당금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올해에도 배당금이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컨센서스에서는 올해 배당금이 3,070원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지난해 2,300원보다 증가한 수치이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연간으로 5.43%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배당금 축소는 아래 실적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은 이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다가 꺾인 적이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오히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주가에 오로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배당금도 지난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이 2020년 수준 그리고 2019년 수준까지 배당금이 그리고 실적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이 차트와 동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4년도에는 한국금융지주가 이때의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주가는 위 고점을 넘어 추세의 상단에 위치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추측이 들겠습니다. 이 한국금융지주는 저도 보유한 종목으로서 제 평균 단가가 약 5만 5, 6천 원 선에 있습니다. 딱 현재 수준의 평균 단가이고요. 저도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10만 원까지 홀딩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국금융지주를 보유하신 분들께서도 꼭 저 우상향 차트의 상단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신규 상장주로서 일단은 주가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어디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카카오뱅크라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고작 80원이긴 합니다. 배당 수익률로는 0.33%이고요. 현 9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예상 배당금을 본다면 109원으로 0.42%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주식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저는 그냥 은행에 넣을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잡을 수 있다면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맞지만 이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고 진입을 하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저로서는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외형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밑에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아주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2008년, 2007년도의 고점을 이후로 계속 고점이 낮아지며 주가가 우하향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최근 이 바닥에서 바닥을 지지한 후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려왔던 추세를 오히려 돌파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120월선 밑에서 놀던 주가가 120월선을 돌파하려고 모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증권의 추세도 좋게 보고 있고요. 최근 5개년의 배당금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22년도 제외하고서는 꾸준히 배당금이 증가해왔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의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었는데요.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이러한 증시의 악화로 인해 배당금이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는 조금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는 약 2,715원에 배당 수익률 6.97%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아래에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매출액은 늘었지만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거의 반토막 이상 났었는데요. 올해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1년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21년과 22년 사이에 그 실적 수준까지는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도 21년과 22년도 배당금 사이에서 이 배당금이 형성이 된 게 아닐까 하는 그냥 저의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삼성증권의 차트나 그리고 배당 예상 수익률을 봐서는 이 나쁘지 않은 자리로 생각이 들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은 키움증권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도 앞서 말씀드린 한국금융지주와 동일하게 이 우상향 차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바닥 형성 후 저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차트에서는 지금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5개년도 배당금도 지난해를 제외하고서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는 9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배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은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그래도 키움증권은 매년 외형이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증권과 동일한 21년과 22년 이 사이에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키움증권도 좋은 차트 흐름과 이 배당금이 주어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도 이 삼성증권과 비슷하게 계속 이 120월선을 깨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120월선 위로 올라가려고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NH투자증권도 22년을 제외하고선 꾸준히 그동안 배당금이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배당으로 714원의 배당금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6.81%의 배당금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실적이 외형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승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오히려 이 증시 화랑 이전이었던 11년보다도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익은 견조하기 때문에 이 견조한 이익에 따라서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NH투자증권도 최근 시장에서 배당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도 적절히 분할 매수하시어 올해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도 꾸준히 상장 이후에 주가가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2개월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보여주었던 주가 모습은 많이 달라 보이는 주가 차트 모습이 되겠고요. 일단은 너무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삼성카드도 계속해서 가치는 매년 쌓여가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120월평을 돌파하는 주가 차트 흐름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최근 5개년도 배당금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삼성카드는 다른 금융주와 다르게 꾸준히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는데요. 한 번도 역행장 없이 계속 배당금이 인상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배당 수익률이 8.46%에 이를 정도로 우수한 배당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2,493원에 배당 수익률 8.07%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현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 삼성카드 실적 또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오히려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오히려 더 늘었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매우 견조한 우수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불황이 와도 잘 견딜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삼성카드를 믿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4조 원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해보다는 이익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을 봐서는 현 주가는 아주 매력적인 주가 차트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 10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배당주는 항상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분할 매수 하시어 이번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